아, 아, 예.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25일 저녁 줌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죠. 대구는 제가 있는 지역이 지금 대구에서 방송을 하는데요. 어, 지금 글쎄요, 그 온도로는 별로 32도면 그렇게 더운 날씨는 아닙니다. 아닌데 여름에 근데 굉장히 무덥습니다. 어, 장마 끝나고 그, 그 습도가 높아요. 습도가 높아서 굉장히 덥고 지금 또 대구는 원래 이제 분지다 보니까 찜통더위입니다. 찜통더위. 상당히 덥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어, 제가 이제 걷기를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이제 맨발 걷기 제가 이제 맨발 걷기를 한 지가 이제 한 두 달, 아직 100일이 안 됐습니다. 3개월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좀 나름대로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며칠간 제 서재에서 이제 집필을 했어요. 그 맨발 걷기에 대한 어떤 그 책을 하나 써보자 해서, 집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빨리 출간을 할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 국회에서 국회의원 두 분이 그 맨발 걷기에 대한 그 정부 지원책에 대한 어떤 발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지난주에 그 국회에서 이제 공청회 비슷하게 그런 것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청회 보니까 이제 뭐 의료보험 공단, 그다음에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맨발 걷기 협회 어떤 그 관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관련 법안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한 어떤 그 모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지금까지 이런 운동이 지자체별로 돼 있었어요.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밑에서 개인들이 하면서 지자체로 번져서 이게 이제 중앙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고무적인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행을 해보고 그런 부분에 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금방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받아들여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받아들이긴 하는데 시행하시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하고 이제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저는 이제 강의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면 전혀 본인하고 해당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저희 집에 이제 막내가 좀 그, 그래 얘기하면 이제 좀 이렇게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해요. 그 귀가 열려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 귀가 얇다는 게 굉장히 나쁘게 들었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귀가 얇다. 저 친구 귀가 얇다. 팔랑귀다. 이런 말 하는데 저는 정보화 시대에 귀가 얇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팔랑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팔랑귀로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이제 선별할 줄 아는 능력, 그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이게 많은 말을 듣고 그게 다 따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검증하고 확인해 가지고
진짜 자기 지식으로 쓰는 그런 그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이제 지식이죠, 지식. 그래서 제가 화요일 저녁 미팅에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하고 또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3,200명, 200분 들어오셨는데요. 어, 정말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시간 그줌 방송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좀 중요하다는 부분을 이제 골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 중요한 부분도 있다. 말씀 듣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걷기를 얘기 말씀을 드리면 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왜냐 보이지 않거든요. 이 효과가.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체험을 하고 제가 집필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주말에 논문을 찾아봤어요. 책을 쓰는데 좀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해외 논문이 제가 이제 빨리빨리 검색을 해봤는데 40여 편을 확인했습니다. 40편. 전부 다 이제 그 사람을 대상으로 그 표본 조사를 하고 해요. 실험을 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인데 굉장히 그 논문 40편을 다 종합해 보면 만병통치약이죠. 뭐 만병통치약, 뭐 혈압부터 해서 당뇨부터 해서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나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일부 국회의원이지만 그 맨발 국회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이런 논문을 갖다 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의 관심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자꾸 이제 나타나는 부분은 뭔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표가 확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다거나 또 아파서 갔을 경우는 바로 차도가 보이죠. 그런데 이런 평상시에 하는 운동들은 뭐 순식간에 어떤 표가 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뭐 헬스를 해서 근육을 갖다가 뭐 10g을 얻기 위해서는 뭐 엄청난 운동과 또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노력하는 데 비해서 성과가 낮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이제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꾸준함이 좋다. 그래서 이제 이 걷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 걷기 얘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어, 코인 관련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지금 그 미국에서는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어, 미국에서 이제 그 코인이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그 법안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한 지금 이게 큰 이슈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도 지금 어, 에스 토큰이죠. 에스 토큰 가격이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또 필리핀 기반으로 이제 판매도 많이 되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크립토입니다. 일종의 크립토. 유틸리티죠. 게임 머니라고 볼 수는 없고요. 뭐 샌드박스나 뭐 엑스 인피니티처럼 어떤 게임 머니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STO 그러니까 그 지분과 어떤 지분에 대한 어떤 그 코인이죠. 코인.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성격은 좀 애매해요. 증권형도 될 수가 있고 또 그 자체적인 가치가 오르는 데 대한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코인들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에서 나오는 거고 또 블록체인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어떤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지난주였죠. 지난주 오늘이 화요일이고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 날 미국에서는 이제 새벽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한마디로 이제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 어떠한 조건을 거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달러에 연동되는 코인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미국 국채를 어, 보유한 상태, 국채의 어떤 그 보유량에 비례해서 발행을 해야 되고 하는,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미국 그 관계 기관에 이제 그 감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법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 가지 법안이 이번 통과됐는데요. CBD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립토하고 암호화폐, 비트코인하고 크립토 이렇게 보면 되죠.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고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그 암호화폐, 이들은 이외에, 그리고 이제 CBDC가 있죠. CBDC는 그냥 이제 그 미국 달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화 CBDC를 발행하면 원화 대신에 나오는 원화를 전자화했는 화폐라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을 일반 기관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USDC, USDT, US 달러 테더입니다. 테더사에서 만든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 USDC, 그거는 이제 어, 서클사에서 만든 US 달러 코인, 뭐 또 있죠. 또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부터는 어떤 이 기준에 맞춰서 발행하라.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태도사에 따라 USDC 서클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어느 정도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은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준비금이 없는 상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준비금이라는 것은 발행하는 만큼의 어떤 재화를 보증할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 금을 발행하는 만큼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데 요번에 이제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미국에서 이제 그 지니어스 법안은 이제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발행을 해라. 또 이제 뭐 실물 달러를 그만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든지 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자산의 이게 그거하고 교환 가치가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발행을 하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를 만들면서 이제 제도권을 끌어들였죠. 유럽에서는 벌써 이제 2년 전에 미카 법안이라고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된 법 이런 걸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합법적이고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발표나고 이제 그 코인 가격이 좀 오르고 했는데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이걸 잘 아셔야 되고요. 우리 지금 여기 좀 3,400분 들어오셨는데 정말로 큰 기회가 있다. 우리 이제 코인도 S코인 같은 경우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또 이 어떻게 어떤 쪽으로 또 이제 나갈지 몰라요. 모르고 어, 많은 회장님이야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런 시대 배경을 좀 아시고요. 그다음에 음, 많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걷기를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제가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연관성 있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맨발 걷기를 나갔다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산부인과 의사래요. 근데 지금 산부인과라는 간판이 없습니다. 그 대구 시내도 보면 정말 참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뭐 피서지가 텅텅 빈다든지 뭐 작년부터 해서 해운대라든지 이런 유명 피서 해수욕장이 사람이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해외로 다 나가서 그런 것이냐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화적으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문화적으로 이제 여름에 더운데 땡볕에 나가서 살 태우면서 바다 짠물에 들었다 나왔다 하는 그러한 피서법을 젊은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10년 전만 전에 그 해운대 사진 보면 말말하죠. 그것은 문화적인 변화다. 인구가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그 놀이문화, 피서문화 이런 부분이 다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씁쓸하기도 하지만 뭐 시대적인 변화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부인과가 없어요. 대구에도 보면 이제 큰 이제 특화된 산부인과가 있어서 이제 거리 다 몰리고 개인 병원 없는 겁니다. 산부인과. 뭐 이것도 이제 그래요. 애를 많이 안 놓기 때문에 산부인과가 없어졌다. 저는 그것도 아니다. 왜냐? 산부인과의 특성은요, 분만입니다. 분만. 원래는 분만인데 개인 병원 같으면 의사가 자다가 일어납니다. 새벽 2시고 3시고 일어나고 과거에 20년, 30년, 40년 전에는 그때는 사회적인 어떤 그 분위기가 산부인과 의사는 밤에도 나오고 그런 분위기였죠. 문화적으로.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산부인과 전문이지만 그냥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진료할 수 있어요. 그 전문의들은. 그래서 그냥 이제 병원 간판을 해서 뭐 내과도 보고 이렇게 하는 병원 하시는 원장님인데 의사예요. 의사는 굉장히 위생적이라든지 어떤 그 병리학적으로 강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맨발 걷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아침에 맨발 걷기를 하시고 발을 안 씻는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 저는 또 한 가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음, 발을 씻지 않고 발바닥에 이제 이물질만 탈탈 털고 양말을 딱 신고 그대로 출근하신대요, 병원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먼지, 뽁닥뽁닥한 이 먼지가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유익균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걸 신고 이렇게 병원 근무하시고 퇴근하셔서 발 씻는다.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또 논문도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메테에서 강의하셨던 박사님 중에 이득식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그 유산균 미생물 쪽으로 그 일본에서 박사학위 하시고 굉장히 그 전문가시고 학자신데 그분하고 통하면서 잠깐 얘기를 나누니까 그거 그 우리가 무좀이 걸린다거나 이것은 그 신발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흙 속에 있는 유익균들이 발에 올라와서 이렇게 그 좋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여러 가지 그 흙과의 교감 속에서 장내 미생물까지도 영향받는 그런 논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갖다가 이제 그 흙을 만지게 놀게 하는 실험 대상들 그리고 뭐 아닌 대상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장내 미생물 분포도 조사하고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새로운 파트다. 그 전자기적인 접지, 그 다음에 지압만 생각했었는데, 흑화의 교감 속에서, 그 100%그 무좀이 다 낫는데요. 여기 나오신 분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100%다 이제 무좀을 다 낫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일리가 있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장시간 말씀드리는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다가
이런 내용을 다 수록하고 접지 맨발에 대한 모든 것을 갖다 저는 이제 얘기를 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요, PPT도 여러 개가 있고 합니다. 그런데 PPT는 제가 이제 시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몇 장을 마련해 놨고요. 그냥 이제 오늘 구두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 그 강의 때 어떤 분이 이제 회사와 관련된 얘기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 말씀 맞습니다. 맞고 저도 그 회사의 그 강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강사들 간에 이제 뭐 암묵적으로 이제 어, 암묵적인 어떤 그 합의를 본 부분도 있고 저는 이제 어, 회사 현황이라든지 이쪽으로 전문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일반적인 그 회사하고 간접적인 부분 블록체인 토큰이라든지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파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하고 지금 하루에 두 번씩 해서 12명의 강사분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도 그 명강사님들이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 강사님들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렇게 강의해 나가는 걸로 하니까 제 시간에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블록체인이 나오고 이제 코인이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역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아이폰이 나온 지가 지금 20년 됐습니다. 전화기를 돌이켜 놓고 보니까 참 세월이 참 빨리 갔네요. 갔는데 아이폰 1이 나왔어요.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지금 2025년이니까 19년 된 겁니다. 19년. 아이폰 1이 나오고 저도 이제 아이폰 1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터치 스크린으로 돼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나왔죠, 아이폰이. 그리고 바로 이제 갤럭시가 이제 그 뒤따라 나오면서 이제 터치 스크린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습니다. 스마트폰은요, 이미 전화기에 인터넷이 탑재되면서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화기를 기반으로 했지 전화기를 넘어섰습니다. 전화기 아닌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전화기를 넘어선 스마트폰이 이 세상을 엄청나게 바꿨죠. 바꿨는데 그로부터 1년 뒤에 200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백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어, 아이폰 나오고 1년 뒤에 백서를 이제 사토시가 이제 발간하고요. 2009년도에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배포를 해서 이제 어딘가의 컴퓨터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체인이 블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이제 제네시스 블록이 이제 형성이 된 게 2009년도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그 유명한 그 피자 구매 사건 있죠. 비트코인 피자 1만 BTC 말이 어이가 없죠. 불과 15년 전에요. 비트코인 1만 개를 가지고 피자를 그때 4판인가 샀습니다. 그분이 지금 존재하고도 인터뷰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억 6천만 원이거든요. 계산이 안 되네요. 얼마죠? 댓글로 다시 한번 달아봐요. 뭐 160조인가요? 제가 댓글창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혹시나 계산되시는 분은 제 준비가 안 된 거기 때문에 26분, 예. 자,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그렇으면 이제 그게 2010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이제 본격 비탈리 부테린이 1.6조 원요? 1.6조 원 맞나요? 저는 뭐 굉장히 많은 1.6조 원으로 어딥니까? 그죠?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때는 같은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음, 오대섭 대표님 이제 1.6조, 그래도 계산해서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비탈 부테린이 이제 이더리움 백서를 2013년도에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9년도였죠. 9년도에 비트코인 백서 발행하고 2013년도니까 이제 4년 만에 이제 백서를 발행하는데, 어, 이제 백서는 이제 어떻게 만들었다,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다, 뭐 어떤 걸 썼다 하는 거 이제 그거고요. 비탈리 부테린이 이때 나이가 19살입니다. 19살. 그러면 이제 비탈리 부테린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 워크숍은 아니고 어떤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하려면서 이거에 솜씨에 빠져 있다가 이것을 뭐 응용해서 만든 게 19살 때 이 이더리움을 만든 거예요. 천재죠, 천재. 그리고 현재 이 시대를 웹 3.0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씨앗이 된 겁니다. 딱 한 톨의 씨앗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계약이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2016년도하고 2018년도 본격적으로는 이제 뭐 16년도죠. 그때부터 이제 알트코인들 그 전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얘기하고 이더리움이 이제 막 이제 초기 단계고 하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뭐 거의 그 존재조차도 몰랐고 이제 그 물밑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시대를 바꾸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이제 2000 SEC 미 증권감독위원회하고 이제 어떤 알트코인들하고의 어떤 분쟁 이런 것이 벌어지면서 쭉 흘러온 겁니다. 올라왔는데 이번에 그 미카 법안이 아니고 그 시내스 법안 밑에 또 한 개의 법안이 뭐냐면 이게 이제 증권이냐 뭐 물건이냐 뭐 해가지고 뭐 SEC하고 분쟁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 그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들을 관장하는 거기에 범위에 맞는 부서를 또 신설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각국 제도권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국가나 제도권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고 정말 19살짜리 청년이 시작된 그리고 또 소수 개발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블록체인이 이제 제도권을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그 역사적인 사건이고 굉장히 우리 그 인류 역사의 운명적인 사건이다. 이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블록체인이라는 건 탈중앙이잖아요. 이 말 권력자들이나 중앙화되어 있는 사람들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불쾌한 말입니까? 탈중앙이라는. 그러니까 호적이 없는 거죠. 자식인데. 자식이 난 당신 호적이 아니야. 근데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탈중앙을 갖다 표명하고 나섰는데 대놓고 이제 거부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중앙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저는 이건 어떤 그 섭리, 자연의 섭리가 아닐까. 오히려 철학이다. 자연의 섭리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대자연에서 그 인류에 대한 어떤 그 압력이다. 또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기술이 오히려 인류의 철학을 갖다가 다시 세우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왔고요. 그 와중에 이제 코인들이 지금 했고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코인을 비롯해서 이제 돈 얘기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불장이라고 하죠. 불장.
저는 이제 주식을 예전에 할 때는 그 재미를 못 봤습니다. 재미를 못 봤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그렇게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좀 굵직굵직하게 그러니까 규모가 굵직굵직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선을 좀 굵게 자주 안 들여다보고 덮어놓고 나중에 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인데 삼성전자를 가지고 좀 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몇 달 기다려야 뭐 몇 프로 오르고 뭐 10% 오르고 뭐 정말 그래요. 근데 코인을 하면서 보면 하루에도 뭐 10% 20%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한 뭐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 코인화 돼요, 전부 다. 토큰도 코인화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어, 주식이 있는데,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미국의 뭐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나 S&P 500이나 이런 증권 회사들이 있는데, 어, 그 안에 들어있는 주식들이 STO,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으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토큰 거래소가 되겠죠. 증권 거래소가.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굉장히 그 흥망성쇠의 주기가 빠르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감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이 판이 얼마나 크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시가총액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그 메인넷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냐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용자가 돈을 내는 겁니다. 그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뭔지는 모르지만 이용하는 이용자가 2도로 지불하는 돈이 3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하는데 돈을 그렇게 주느냐? 이더리움 블록체인, 그러니까 그 장부를 빌려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메타에프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 트론이죠. 트론 블록체인이에요. 트론 블록체인의 그 코인이 트론입니다. 트론, TRON. 근데 트론을 사용하면서 트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작년 얼마 전부터 왜 그 회사에서 대납해 주던 건데 저희가 트론을 좀 그 우리 지갑에 가지고 있어야지 뭔가 우리가 말도 움직이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트론에서 말을 꺼내오고 넣고 모든 그 우리가 이거 하는 장부가 트론인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 기재를 할 때마다 우리 지갑에 있는 트론이 사용료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있어야 돼. 그전에 이제 회사에서 내줬는데 회사에서 전부 내다 보니까 비용이 크니까 이제 개인은 돌렸는데 원래 뭐 룰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용자가 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용자가 냈을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싸고 그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꿈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게임사에서는 이더리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이어 2로 가거나 레이어 2, 사이드 체인 이렇게 레이어 2로 가거나 아니면 그 트론 같은 경우는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사용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의 어떤 기업이죠. 블록체인이 하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재단은 있지만 주인은 따로 없습니다. 그게 사장이 있어가지고 사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블록체인 문 닫아라 문 열어라 요금 얼마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지분이 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타르 부테린이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겠지만은 이제 거기서 이제 다오로 이제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탁회의인 거예요. 원탁회의. 누가 절대권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탈중앙이고 탈권력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판이 이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제도권에 들었고 유럽은 다 돼 있고 미국에서 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 기회가 많다. 근데 막연하다는 거죠. 막연한데 계속 들여다 보셔야 돼요. 들여다 보세요. 들여다 보면서 이해를 하고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시면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으시다. 그러면
정말 메이저 코인, 우리 메타이프의 S코인 이런 거 사서 이제 일단 딱그 보관해 놓고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는 것. 투자의 가장 그 투자의 덕목을 하나만 꼽아라 하면은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이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팔았다. 그럼 또 돈을 주고 기다려야 됩니다. 돈. 주식이나 코인 사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장이 좋을 때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들어가서 기다리고 어느 순간에 빠지고 그리고 장이 안 좋을 때는 대기한다. 대기하다가 어, 다시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판다.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산다. 그거 세 가지만 알면 다른 기술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정말로 못 기다려요. 사람들이. 정말로 기다릴 줄 모릅니다. 그리고 환희에는 전부 환희고 공포 전부 다 공포. 공포 때 정신 차리고 야, 이 공포가 돈을 벌어준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이제 그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는 이제 돈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냥 돈 그러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좀 가벼워 볼 수 있지만 돈이라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뭐 좋은 거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들어보면 돈은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된 교환 수단이자 가치의 척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교환의 매개체다, 뭐 가치의 척도다, 가치의 저장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돈의 이제 그 겉모습이고요. 돈의 그 속성을 보면요. 돈은 인간 사이의 신뢰를 매개로 한 사회적 합의의 선물이다. 그래서 유발 할라리라는 사람 학자는요. 돈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성공적인 신화 중 하나다.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가치가 생긴다. 맞죠? 모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장자 같은 동양철학에서는 돈을 무력, 인위적인 가치로 간주해서 무의의 삶과 대조한다. 예. 무의의 삶. 돈을 줬다 보면 무의가 안 되는 거죠. 인위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정의 뭐 이렇게 있는데 어, 인류사 속에서는 이제 원시 시대 때는 물물교환을 했었고 고대는 이제 조개나 곡물, 금속, 중세는 금화, 은화, 근대는 은행권 지폐 뭐 이렇게 쭉 발전돼 왔습니다. 왔는데 어, 그보다도 저는 이제 돈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자, 우리가 저도 이제 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런데 사람들 얘기해 보면요, 돈에 대해서 다 다르죠.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그분들은 돈이 생기면 씁니다. 이 돈이 충분한 돈인데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필리핀 갔을 때 그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간대요. 그래서 왜 가느냐 그랬더니 그게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또 좀 더 안 그렇겠죠. 그게 한 20년도 더 됐죠. 그런데 이제 왜 가냐 그랬더니 친척이 한국에 가서 그것도 몇 년간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런데 그 왜 가냐 했더니 그 돈을 친척들이 다 모여서 쓴대요. 그래서 그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 돈을 같이 쓸 때까지 쓰는 거죠. 돈은 이제 그 소비의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면 돈은 바로 쓰고 다시 떨어지면 일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돈은 일을 하기 위한 돈이 이제 사람을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형태의 돈이 아니고 존재를 대변하는 기호다. 그러니까 돈은 존재의 연장선이다. 사람은 자신의 노동, 시간, 감정, 심지어 희생까지도 뭐 죽기도 하잖아요.
대가라는 이름으로 교환하는 내 시간을, 내 힘듦을, 내 마음도 상하고 힘들고 모욕당하고 희생까지 되면서 그것을 교환한 대가죠, 대가. 대가가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얻은 돈은 단지 종이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한 일의 총합, 내가 이 세상에 한 일에 대한 결과물인 거예요. 혹은 존재 증명의 수치화된 형태다. 그러니까 결국 돈 많은 사람은 많은 어떤 역할을 한 거고, 많은 기여를 하고, 어떤 그런 게 되겠죠. 근데 그런 걸로 돈이 많으면 그 사람 보이지 누가 있는데 돈이 많대. 그러면 일단 대단하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 인기 형편없어도요. 누군가 있는데 되게 인기 괜찮은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존재를 대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돈은 신분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고대는 신분과 부가 일치했다. 그래서 농민은 뭐 곡물이나 뭐 이런 거 그냥 돈 자체가 없고 곡물 같은 걸로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고 귀족은 이제 그 말을 시켜댔던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사에서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가는 계층적인 위치와 사회적 신분을 가능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를 왜 대단하게 봅니까? 돈 잘 벌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요, 몇십 년 전에는 의사 선생님 그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젊은 의사 앞에 가면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이제 지식인이었다는 겁니다. 지식인. 그런데 지금은 지식인이 아니에요. 지식인이 아닌 게 아니고 지적인 수준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인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의사라는 그 직업은 돈을 잘 버는 직업이기 때문에 대단하고 어, 부러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좋은 차라든지 뭐 롤렉스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부의 상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돈 있는 것 같아 표시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위계를 제시하는 어떤 상징적인 게 명품이다. 그래서 이제 돈은 단지 교환의 수단을 떠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이제 이제 돈은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자서전이 될 수가 있는 게 내가 번 돈, 내가 쓴 돈, 내가 저축한 돈은 모두 나의 성격과 취향과 가치관을 공부 희망을 말한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게요. 지금 그 말씀 들으시는 분들이 카드 많이 쓰시잖아요. 카드 명세서를 쫙 펼쳐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카드 명세서를 쫙 놓고 보면은요. 제가 한 달 동안 살아온 경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쓰는 패턴이 나한테 부를 가져다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기 원하는데 내가 봤을 때 뭐 하루에 요즘은 보니까 우리 아이들 보니까 700원짜리 뭐 500원짜리도 막 그 카드 다 써요 편의점에서. 근데 그걸 쭉 보면은요 내 역사가 나오죠. 내 역사가. 저도 나름 생각을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쓰는 그 명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거 좀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 어떤 사람의 인생을 알려면 그 사람 이삿짐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삿짐 요즘은 이제 포장해서 하지만 옛날에 뭐 이삿짐 이렇게 해보면 막 온갖 잡동사니 막 그 사람 딱 그 이삿짐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그래서 이제 정말로 한번 내가 쓴 돈을 아침에 더 담배 한 갑, 끼경가라 그러죠. 그 흡연 좋아하시는 분들. 흡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행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리죠, 주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한 4, 50대 되면은 담배는 끊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도 담배 한 갑 사고 저녁에도 담배 한 갑 사고 어떨 때 하루에 세 갑이 쓰고 계속 담배가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보면은 자신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달 살한 무형의 어떤 그 나의 그 흐름이 딱 종이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소비 패턴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블록체인 강의하면서 그 DID 증명, 디센트럴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그, 그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신분증이 이제 그 탈중앙 그 앞으로의 신분증이 될 거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 안에 어떤 그 데이터가 나를 증명한다. DID 증명 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그런 거예요. DID 그 지갑 안에는요. 저의 모든 그, 그 자금 거래 내역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저의 활동을 하면 어디 가서 어떤 그 생산적인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했다든지 그럼 전부 다 배지나 토큰 배지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들어와서 나중에 그 제 지갑 원래 그 블록체인 원래의 데이터가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내가 어디를 다니고 어디를 쓰고 돈을 어디서 다 들어 나의 인생 전체 들어 이게 이제 돈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풀어보려면 한번 면세를 한번 받아보는 거죠. 받아보면 분명히 대부분 반성이 됩니다. 반성. 아, 내가 조금 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막 이틀, 3일 만에 술 계속 드셨어. 매일 삼겹살집, 족발집을 가셨어. 그렇게 보면은 반성이 되겠죠. 그런 부분. 그래서 돈은 비물질적인 신분증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DID 그 제로 증명, 그 블록체인상의 어떤 신분도 이런 그런 맥락에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 예를 들면 이제 그렇죠. 돈이 없다. 그러면 지금 존재 가치가 되냐? 존재가 없습니다. 노숙자라든지 뭐 난민이라든지 실직자가 있으면요,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고요, 존재의 지위가 없는 겁니다. 이게 노숙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존재의 지위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뭐 돈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노숙자처럼 길거리에서 산다. 그건 노숙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죠? 노숙자라는 것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런 이제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다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가 과연 우리의 이제 그, 그 새로운 그 정체성을 갖다 이제 어떤 그 기존의 화폐하고 다르게 어, 제공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50분 다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돈을 바라보는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가?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본인이요, 대표님들이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있으면 어, 노름하시는 분들은 돈 있으면 노름하러 가겠죠. 술 뭐 좋아하시는 분들 술 먹을 생각하겠죠.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어떤 대학은 패셔너블하고 어떤 대학은 술을 많이 먹고 그래서 뭐 영영대 학생들은 돈 생기면 술 먹고 영영대 학생은 돈 있으면 옷 사 입고 또 어떤 대학생은 술 먹는다 그런 이제 농담이 있었어요. 근데 돈을 갖다 어떻게 보느냐. 이제 부자가 보는 돈은 이제 그 종잣돈이죠. 종잣돈, 씨앗돈, 씨앗. 그래서 이제 이 종자를 어떻게 하나를 심으면 보통 벽시 같은 경우 하나를 심으면 뭐 24달, 18달, 19알
나와요. 그러니까 한 해에 18배에서 23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예전에 조선시대 때 어떤 그 문헌 같은 거 보면요. 우리 조상님들 상당히 참 저는 존경스러운 게 그 벽시 하나가 몇 개가 나온다 하는 게 있죠. 지역별로 기록이 있어요. 뭐 강원도는 어떻게 나오고 경기도는 어떻게 나오고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생산성이 좋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러면 그 토양을 알고 씨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려면 그에 대한 파악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씨앗이 돈이면 내 돈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몇 배로 튀겨진다 할 때는 어디에 심어야 되는 것은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씨앗은 맞는데 저기 저 바닷가에 뭐 던져놓으면 죽겠죠. 소금물에. 그리고 바위에 던져 말라 죽겠죠. 이런 식으로 어디에다 갖다 뿌리고 심느냐는 본인의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위해서는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찾아다녀야 되죠. 공부를 그쪽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한 5명만 부자면 나는 부자 될 확률이 높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부자가 보는 관점은 어쨌든 그 꿀리는 대상, 씨앗이다. 그래서 이제 태도는 어떤 태도는 철학은 돈을 정지된 것이 아니라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돈을 흘려보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보니까 만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만화가. 그래서 이제 그 만화를 잠깐 제가 캡처를 했는데 이게 이제 폰으로 대부분 보시는데 폰으로 될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데 한번 제가 일단 틀어놓은 볼게요. He wants you to save it for us, so we can be rich like you. Well, saving is the first important step, no doubt. But money is something you should learn more about. I'm not the richest duck in the world today because I just salted my money away. And that's how I became rich. Making the little slices grow. Money shouldn't be idle and must be put to work, you know. Oh, yeah? How about all that idle dough you got stashed away? Oh, no, lads. This is just petty cash. Moves in and out each day. If I sat on my money, I might just as well be stranded on a desert island for all the good to do me. Couldn't eat it, couldn't wear it, couldn't use it. Money should never stagnate. But like ocean currents, circulate. Like the ocean currents control the world's weather, you see. Circulating money controls the economy. Money must keep. 이게 1967년도에 만든 애니메이션이더라고요. 도널드 덕이죠. 저기 나오는 게 도널드 덕인데 돈은 이제 흐름을 줘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 돈에 대한 철학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이제 소비보다는 이제 축적을 해서 그걸 운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돈이 정말 많은 부자 친척한테 간 돈을 빌려 갔는데 돈을 안 빌려줍니다. 뭐 서럽죠. 근데 그분들은 돈은 빌려주는 게 아닌 거예요. 돈은 계속 정시간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이제 우리는 표현을 이렇게 하죠. 돈 쳐져놓고 왜 안 주냐, 안 빌려주냐. 쳐져놓은 게 아니지. 돈을 갖다가 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그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자한테 돈을 빌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거고. 일반인 노동자들은 이제 돈은 에너지의 대가다. 돈은 노동의 결과고 생존의 연료다.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살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돈에 대한 철학이 일반인은 뭐냐면 벌고 쓰고 남고 저금하고 다시 벌고 하는 이런 순환이다, 돈은. 그 순환 속에 있는 게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부분 그렇죠, 우리가. 돈은 써야지 가치가 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생계와 생활, 관계의 수단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출 소비 중심의 돈 순환 구조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노동자에게 돈은 시간과 노력을 환산하는 장고고 오늘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연료다. 그냥 소비죠, 소비. 소비로서의 돈.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로서의 돈 이렇잖아요. 근데 수전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전노는 돈을 쌓아놓죠, 그죠? 그래서 본인도 돈 못 쓰고 돈 쌓아놓고 그냥 그 돈 구경하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불안을 보관하는 어떤 그 돈을 쌓아놓음으로써 자기가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이제 그런 수단이죠, 수단은. 쾌락주의자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면 쾌락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그래서 뭐 그분들은 술 드시고 담배 피우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름 마시면 노름 하셔야 돼요. 왜? 그 재미가 있으니까. 그 도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탕진행위죠. 결코 이제 잘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돈을 무기로 쓰고 누군가 돈을 날개로도 달고 또 누군가 돈을 족쇄로도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자본가와 노동자가 수존노, 쾌락주의자, 철학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돈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어쨌든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을 잘 활용해서 물론 투자를 하다 보면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이제 배우면서 그렇게 이제 자산을 늘려가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웹 3.0 시대를 지배하는 블록체인이 이제 세상을 바꿉니다. 그 블록체인에서 그 생태계에 필요한 네이티브 코인이에요. 코인. 그래서 정말 그 메이저 코인들 있죠. 그거 다 나옵니다. 뭐 여기저기 자료 뒤집은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부디 이제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지금껏 그 웹 2.0, 웹 1.0 시대 과거에 있죠. 과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6.25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를 주름잡던 대부호들이나 기업들이나 사학재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해서 돈 벌어서 일해서 부자 된 사람 많았어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고리대금업, 금융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 대기업들 카드사 다 가지고 있죠. 현대카드, 삼성카드, 뭐 신한은행 신한카드 이렇죠. 그 고리대금업이잖아요. 그렇게 돈 번 거예요. 그 우리가 코인으로 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몇 배 튀긴다, 투자해서 뭐 몇십 배 튀긴다, 그거는 여지껏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못했던 건데 블록체인 시대가 오면서 그게 쉬워진 겁니다. 나도 이제 거기에 한 대열에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공부하시고 오늘은 좀 제가 편안하게 PPT 사용 안 하고 이제 대화도 나오고 싶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 건강 유의하시고 맨발 걷기 해보십시오. 한 100일만 해보시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네,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